호패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7월 30일 일요경마 유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부산 경마장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서울 경마장의 경주수가 늘어났어요. 일요경마에서 4개 경주가 늘어나면서 총 15개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전반적인 배당의 흐름은 역시나 이 대박 조짐이 보여주고 있어요. 저배당으로 끝날 레이스는 사실 몇 개 보이질 않고 불안한 인기마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요경마는 출전주 수는 단촐해도 계속해서 이 중배당, 중고배당이 연속해서 나오는 상황까지도 강민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 오늘 편성 좋습니다. 한번 두둑하게 챙겨 먹겠습니다. 정말 자신있게 붙어보는 일요경마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자신 있는 일요경마 레이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좀 더 배팅 강도를 올려볼 승부처는 9경주, 11경주, 12경주, 13경주, 15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중후반부 레이스, 두둑한 배당이 나줄 수 있는 중후반부 레이스를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9경주, 11경주, 12경주, 13경주, 15경주, 9, 11, 12, 13, 15. 자, 이렇게 5개 경주는 승부 경주로 배팅 강도 이빠이 올리고 갑니다. 그리고 뭐 현장감을 살리면서 좀 배당을 노릴 경주가 뭐 14경주라든가 또 뭐 4경주라든가 이런 경주도 충분히 배당을 노리면서 붙어볼 만해요. 현장감을 살리는 레이스도 체크해 주시고, 승부처는 9경주, 11경주, 12경주, 13경주, 15경주, 자 5개 경주 승부 경주로 반드시 공략을 하셔야 되는 경주로 체크해 주시면서 바로 1경주부터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30일 일요일 1경주입니다. 국산마일꾼 1000m 별정 경주입니다. 아직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신의 마필들이 출전한 경주,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9번마 끌어주는 손, 3번마 장산 제국, 그리고 4번마 블랙캐시미어, 저렇게 3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리 팔릴 거고요. 뭐 10번마 봄비스킹이나 또 12번마 레이즈미업,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어요. 9번마 끌어주는 손이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인데요. 데뷔전에 뛰었던 상대들이 약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름 가능성을 보였죠. 스타트 나오면서 옆에 마필에게 살짝 좀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좀 주춤주춤하면서 초반 전개가 살짝 좀 밀렸다가 마지막 3차까지 끈기를 보였는데, 그런데 경주 전개 내용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최적 전개를 풀어갔던, 안쪽 펜스를 파고 들어가면서 꽃 전개를 풀어갔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9번마 끌어주는 손이 오늘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 있거든요. 외곽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끌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되겠고요. 안쪽에 3번마 장산제국이라는 마필이 데뷔전에 뛰었던 상대들이 약하지 않았어요. 뭐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던 내용이에요. 강민이 이 횡운골을 강하게 노리면서 또 오케이킨의 횡운골을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압축 승부 맞건 또 15.7배를 적중했던 그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횡운골이라는 마필이 지난주에도 또 강축으로 팔리고 3차게 머물렀던 그런 내용이 있죠. 어쨌거나 3번마 장산제국도 편성상 인기바로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직전에는 정말 안쪽 펜스에서 기가 막힌 전개를 풀어갔던 그 내용이 전부라고 봅니다. 그래서 3번, 9번의 깜빡이는 인정하고 공략하기가 조심스러워요.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몇 마리 있고요. 또 인기마 중에는 3번마 블랙캐시미어, 이거는 반드시 좀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직전 경주에서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블랙캐시미어는 현장에서 마체중을 점검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마체중이 또 13kg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배당판에 올머리고 팔리고 이게 깨지면서
고배당, 초고배당의 빌미가 됐던 그 레이스죠. 복승식이 230배, 쌍승식이 거의 500배 가까이 되는 그런 배당이 터졌는데, 이 블랙 캐시미어가 주행심사 때 작년 11월 달에 보여줬던 주행심사 내용이 상당히 좋았고요. 실전에서도 계속 가능성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또한 마체중이 또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2월 달에 22kg, 또 4월 22일 경주에서도 또 마체중이 또 빠지면서 그때 2kg 빠졌죠. 그리고 직전 경주도 현장에서 마체중을 점검하자 말씀드렸는데 13kg가 빠지면서 정상 컨디션은 아니었다라고 복귀가 되죠. 그래서 4번 블랙캐시미어는 당연히 현장에서 마체중이 조금 늘어서 나온다면 이거는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10주 만에 출전 공백을 갖고 나오고 있는데 마체중을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공백기를 좀 두고 출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마 블랙캐시미어는 뭐 빅투아로 태워놓고 가라마라 할 것도 없고 무조건 이빨 가는 건데요. 어쨌거나 4번마 블랙캐시미어를 인기마 중에는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고배당 복병마는요, 현장 변수가 있습니다. 현장까지 좀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을 하면서 공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1경주는요, 4번마 블랙캐시미어, 4번마 블랙캐시미어의 현장 변수, 현장 마체중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공략하셔야 될 레이스다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월 30일 일요일 2경주입니다. 국산마이꾼 1000m 별정 A형 경주 2세 10마 레이스입니다. 2세 10마 경주는 상금이 많아요. 4군에 해당하는 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1착 상금이 3,420만원. 상금 규모가 좋기 때문에 출전하는 12마리 모두 이빠이 강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 많은 5번마 크레모아 파워, 8번마 글로벌 라인, 그리고 4번마 피닉스 하트,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 팔릴 거고요. 뭐 7번마 매니질주나 또 안쪽에 2번마 JS 스톰,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 이 경주를 강민이 고배당 승부 경주로 노리고 갈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 이 경주는요,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터지면 오부지게 초고액 배당도 가능한 편성이다라고 강민은 보고 있습니다. 5번마 크레모아 파워라는 마필이 주행심사 때 내용이 상당히 좋았죠. 선행마 외곽을 딱 압박하고 들어가면서 그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들어가면서 상당히 여유가 많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마 크레모아 파워의 주행심사, 그러니까 6월 30일 주행심사 내용만 놓고 보면 이거는 실전에서 즉시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6월 9일 경주 내용을 보면 이거는 조심스럽습니다. 검증이 필요해요. 6월 30일 경주는 선행마 외곽에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뛴 거고요. 6월 9일 경주를 보면은 스타트 자체가 좋지가 못했거든요. 안쪽으로 기대는 걸 제어하면서 뒤로 쳐졌죠. 근데 모래를 맞으니까 그냥 깡바닥에서 늘어져서 올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마필들은 모래 검증이 필요한 거죠. 모래를 맞지 않고 여기서 대전부터 바로 선행을 뽑아 나서든가 아니면 외곽 선입을 전개를 풀어가야 되는데 지금 발빠른 마필들이 의외로 많이 포진돼 있어요. 그래서 5번마 크레모 파워가 인기 1위로 팔린 상황은 강민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8번마 글로벌 라인이라는 마필도 주행심사 때 내용이 나쁘질 않았어요. 주파 기록도 좋았고요. 뭐 충분한 발전 가능성을 보였는데 문제는 지금 외곽으로 밀려 있다는 거. 주행심사는 안쪽을 파고 들어갔거든요. 이게 깜빡이로 팔리는데 이 마필 역시도 장담하기는 어려운 전력으로 판단이 되고, 4번마 피닉스 하트라는 마필도 주행심사 내용이 나쁘질 않았는데 이 마필은 내축으로 기대요. 주행심사 내축으로 기대는 맛이 좀 불안했습니다. 이런 놈들, 지금 인기바로 팔리는 이런 깜빡이로 팔리는 이런 마필들 다 못 믿기 때문에 터지면 오부지게 터지는 경주다라고 강민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강민이 고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일단 축마로 놓고 갈 마필을 좀 고배당 마필을 축으로 놓고 갈 겁니다. 3번마 심플라이프도 관심권이고요. 6번마 농번대로도 관심권이고 11번 청강성도 관심권입니다. 강민이 고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어요. 근데 안쪽에 3번마 심플라이프 같은 경우는 5월 26일 경주에서 결승에서 급격하게 외측 사행을 하면서 5월 26일 날 능력 미달이 됐죠. 근데 직전 경주 뛰는 거 보니까
살살살살 몰며 타면서도 가능성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마필들 주행 악벽이 교정이 되면 무조건 더 뜁니다. 6번마 농번대로라는 마필도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 마필은 주행 심사 때 스타트는 게이트 이탈 속도는 좋았어요. 근데 중속에서 좀 밀렸거든요.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던 내용입니다. 결승은 통과할 때는 계속 붙들고만 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놈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덜 팔리면 고배당으로 주목해야 될 이유는 분명해요. 분명히 있어요. 외곽의 11번마 청강성이 외곽 게이트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릴 수 있는데, 이것도 혈통적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마필입니다. 스피드를 보일 수 있는 혈통이에요. 그래서 이런 놈들도 관심권으로 갑니다. 일단 인기마 중에는요, 강민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어요. 복병마, 언급해드렸던 3마리 복병마, 3번 심플라이프, 6번 농번대로, 11번 청강성, 이 3마리 중에 한 마리를 강민은 충마로 놓고 갈 텐데요. 당일 현장 변수까지 꼼꼼하게 살피면서 이번 이경주는 철저하게 고배당을 공략해 들어갈 예정입니다. 당일 현장 분위기 봐서 배당마로 한번 두둑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7월 30일 일요일 3경주입니다. 국산무일꾼 1300m 별정 경주입니다. 이번 3경주도 만만치 않은 혼전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4번마 백산여왕과 7번마 동해텐텐텐 요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고요. 안쪽에 2번마 컬러즈킹과 6번마 클레오 적당히 배당판 바람을 불어줄 수 있어요. 9번마 환해장성도 적당히 은근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편성인데요. 4번마 백산여왕이 직전 경주에서 자력 입상에 성공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전개가 잘 풀린 부분도 없지 않거든요. 뚝심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또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4번 백산여왕이 인기 1위로 팔리지만 강민이 이걸 충마로 놓고 할 생각이 없어요. 7번마 동해텐텐텐이라는 마필은 일단 승부 의지 하나만큼은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직전 경주는 강민이 그냥 꺾었어요. 인기마로 팔리든 말든지 무조건 꺾었던 마필인데, 이 외곽 게이트에서 초반에 좀 끌리죠. 그 끌리는 걸 제어를 하는데 등자가 그냥 끈이 풀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질질질질 끌려가지고 선두권에서 치열하게 경합이 흘러가면서 결국 앞선이 와장창 무너지면서 마블킨 또 동서가득입니까? 이 두 마리가 뛰쳐들어오면서 초고액 배당이 터졌던 그 레이스죠. 그러면서 재결에서 이 하정훈 기수 불러서 그 과태금을 줬죠. 과태금을 100만 원이나 줬습니다. 그래서 7번 동해텐텐텐은 하정훈 기수가 지금 제한장에 올라왔는데, 직전에 100만 원 과태금 물은 거 그 뭐 본전을 뽑으려도 이빠이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 하나만큼은 의심을 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 마필에 끌리는 악벽이에요. 그 끌리는 악벽을 얼만큼 적절하게 제어를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상대 선행마들이 많아요. 컬러즈퀸이나 샤프드림이나 또 환해장성 이런 마필들 다 앞선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해텐텐텐도 여기서 뭐 깜빡이를 장담할 만한 그런 사이즈는 아니다. 전개 상황의 불안 요소도 없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3경주도 강민이 좀 승부처로 가져갈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그 레이스인데요. 일단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한 3마리 정도 됩니다. 3마리 정도 되는데, 외곽에는 12번마 액톤 신화는요, 이제부터는 실전 마건으로 가져가 주셔야 돼요. 이 1300 늘어난 경주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7번마 동해텐텐텐이나 8번마 샤프드림이나 이런 마필들 좀 끌리는 악벽도 있고 거리 적성도 넉넉하게 보기 어려운 이런 마필들, 안쪽에 2번마 컬러즈킨도 있고요. 선두권이 빡빡해요. 1300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선보다는 뒤에서 날라올 마필들에게 부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12번마 액톤 신화는 전형적인 뚝심 마필입니다. 1300 경주거리가 한결 유리한 조건이고 직전에도 마지막 끝걸음을 남겼죠. 이런 건 고배당으로 가져가 주셔야 돼요. 지금 전혀 안 팔릴 상황인데 10번 액톤 신화 고배당 관심 두시고요. 이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은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해가면서 갑니다. 일단 인기도에서 많이 밀린 마필을 강민 충마로 놓고 갈 텐데, 인기마들보다는 복병권에 있는 마필 좀 더 관심을 두자. 그 중에는 12번 액톤 신화의 폭탄 배당까지도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7월 30일 일요일 4경주입니다. 국산무일꾼 1300m 별정 경주입니다.
이번 4경주도 이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혼전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6번마 질주의창, 5번마 베스고포, 8번마 쾌도 여왕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리로 팔릴 거고요. 안쪽에 2번마 시내탑이나 1번마 정상품도 배당판 바람을 불어줄 편성이에요. 자, 근데 이번 4경주는요, 지금 언급해드렸던 인기 마필들이 다들 불안합니다. 6번마 질주의창이 최근에 뛰었던 상대들이 만만치 않았다. 그 부분은 인정이 돼요. 하지만 경주 내용적으로는 정말 지어 짠 겁니다. 번번이 뽕을 뽑은 거예요. 감량 조건 좋고 다시 한번 강공은 필연입니다만 여기서 뭐 앞장 승부는 일단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쫓아가는 전개가 되는데 6번마 질주의 창은 좀 과인기는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5번마 베스고포는 직전에 깜빡이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책임지고 삭제 처리해드렸던 마필입니다. 그 이유가 그 전에 6월 11일 복귀전에서 깜빡이로 팔렸을 때에 안쪽을 파고 들어가면서 최적 전개, 최단거리 전개를 풀어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타가 나오진 않았어요. 끝걸음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 과연 얼마나 더 뛸까 그걸 염려했는데 결정타가 없어요. 다시 오늘 1300 늘어난 경주거리 깜빡이로 팔리는 거 인정할 수가 없죠. 8번마 쾌도 여왕은 5월 27일 경주에서 인기 9위였을 때에 강민이 고배당으로 강하게 노렸던 마필입니다. 현장 승부를 분명히 밝혀드리면서 고배당으로 강하게 노렸는데 야 이게 또 4분의 3마 신차 3착이 들어가면서 좀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 정도가 전부라고 봐야죠. 4월 29일 날 이게 선행을 하고 콧걸음이 부족했거든요. 그때 당시 좀 무식하게 앞장을 깠는데 앞장을 까면은 끝걸음이 부족하고 조금 참으면은 걸음을 남기는데 결정타는 부족하고 전형적인 똥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마필들 사실 직전에도 뭐 큰 착차는 없었는데 선두권이 와장창 뭉개지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 동해텐텐텐이라는 마필이 그 등자가 이렇게 빠지면서 막 경합을 해서 앞선을 와장창 죽여버리고 그리고 추임마가 들어오면서 초대박이 터졌던 경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8번 쾌도 여왕도 못 믿는 말입니다. 이런 거는요. 자, 강민이 고배당을 노리는 마필이 한 3마리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충마로 놓고 갈 텐데 일단 3번마 골든미사일 같은 마필은 2월 18일 경기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붙들고 안 갔던 그런 복귀 내용이 있잖아요. 직전 경주도 대충 탄 겁니다. 요 고배당으로 가져가 주셔야 돼요. 박상우가 타고 공백기가 있어서 지금 덜 팔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배당 가치는 있다라고 보고요. 9번마 오피스우먼이라는 마필도 강민이 계속 승부 타이밍을 째려보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관심권으로 가야 됩니다. 5월 27일 경기에서 안 가면서 걸음을 남겼던 복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9번마 오피스우먼이나 3번마 골든미사일도 이제부터는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자. 이번 4경주는요. 인기마를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좀 과감하게 고배당 복병마를 놓고 공략하는 레이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한번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7월 30일 일요일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 한 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대가리를 확실하게 세워놓고 후착을 붙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8번마 질풍독주와 3번마 캐안여장부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고요. 1번마 세라몬드, 6번마 금빛노드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적당히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어요. 일단 1번마 세라몬드가 안쪽 게이트는 정말 잘 뽑았는데 이 마필은 반드시 선행을 해야 됩니다.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구력도 넉넉하지 못합니다. 근데 3번마 캐안여장부라는 마필이 또 선행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아니겠습니까? 1번 세라몬드와 3번마 캐안여장부 이 두 마필의 선두권 전개가 치열하게 펼쳐지는 그림을 우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3번마 캐안여장부가 오늘은 부담 중량이 지금 2kg 늘어난 조건인데 세라몬드는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다.
1번마 세라문드가 여기선 선행을 웬만하면 뽑아 나설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1번, 3번 요 두 마리의 선두권 경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개 상황의 유리함 불리함을 따져본다면 외곽에 있는 8번마 질풍독주는 다시 한번 배팅권으로 가져갑니다. 자, 이 마필은 2월 25일 경주에서 너무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았죠. 그때 당시 질풍독주의 서울볼트 강민이 배당도 안 까먹습니다. 93.7배입니다. 93.7배를 승부막권으로 그냥 이빠이 조졌는데 거의 뭐 두 마리가 땡땡 굳어 들어가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문세영 기수가 탄 그 대승 비법입니까? 그게 날라오면서 너무나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뒤로 계속해서 강민이 이 승부 타이밍을 째려보고 있는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는 스타트 나오면서 그 등자가 빠져버렸어요. 왼발 등자가 빠져가지고 그걸 뭐 다시 끼우는 그 과정에서 초반 전개를 앞선에 풀어가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끝걸음이 날카롭게 살아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8번 질풍독주는 놓고 갑니다. 질풍독주는 이제부터는 강하게 노리셔야 돼요. 지금 이미 말씀드렸듯이 1번, 3번 요 두 마리가 선두권이 경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8번 질풍독주는 여기서는 충마로 놓고 공략하고요. 후차권에서는 1번, 3번, 6번마 금빛노두가요. 이게 데뷔 초에 기대치는 상당히 컸던 마필인데 이게 좀 질병 때문에 그 관절경 수술을 했죠. 그리고 공백기가 길어진 이후에 계속해서 실전변을 째려보다가 직전 경주 실전막권으로 노렸는데 자력 입상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여력은 없었어요. 여력은 없었지만은 데뷔 초의 사이즈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리고 오늘은 줄어든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6번마 금빛노드는 여기서는 뭐 실전막권으로 주목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4번마 럭셔리 에피 같은 마필도 최근에 이 복귀가 꽉 잡혀있는 마필인데 구멍수를 넓게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차권에 좀 압축을 해야 되는데요. 8번마 질풍독주는 충마로 놓고 갑니다. 8번 놓고 후착에서는 1번, 3번, 6번 4번은 럭셔리 에피까지도 관심권이긴 한데 여러 구멍 가져갈 수가 없어요.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해서 현장감을 살리면서 압축 막권을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30일 일요일 6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000m 핸디캡 경주 2세 신마 경주입니다. 2세 신마 경주는 상급을 두둑하게 챙겨주고 있습니다. 국산마 필은 3,420만원 그러니까 4군에 해당하는 상급이 지급이 되고 이 외산 2세마 레이스는 4,270만원, 4,275만원의 두둑한 상급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출전하는 모든 마필이 이빠이 강공을 퍼부을 수밖에 없어요.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7번마 퀸즈드레스와 6번마 플라잉 뮤닝 이 두 마리가 좀 더 배당판 바람을 불 거고요. 뭐 3번마 바다치프, 5번마 신바더 넥스트, 또 1번마 적벽신화 뭐 대부분 마필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상황입니다. 7번마 퀸즈드레스가요. 일단 주행심사 때 내용은 가장 좋았어요. 초반에 좀 몰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선행을 나섰잖아요. 그리고 선두권이 약간 좀 경합성 전개를 풀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걸음이 뭐 더 나와요. 널널하게 대차로 거리차를 벌렸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7번마 퀸즈드레스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텐데 하지만 이 마필을 충마로 놓고 갈 수 있느냐는 강민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주행심사 때 모래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 기습적으로 선두권을 때리고 나설 마필이 또 한두 마리 정도가 보이기 때문에 7번 퀸즈드레스가 과연 여기서 강축이냐 그거는 조금 현재까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경주가 좀 배당이 터질 수가 있는데요. 2번마 오피세븐이라는 마필을 강민은 고배당으로 째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8마리 뛰는데 8마리 중에서 인기가 거의 뭐 8위 되겠죠? 8위? 거의 꼴등 되겠죠. 주파 기록이 1분 05초 5니까 단순하게 기록만 놓고 보면은 뭐 도무지 추천드릴 수 없는 그런 마필 아닙니까? 그런데 경주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늪발을 했어요. 6월 2일날 늪발을 하고 이게 살살살살 몰고 들어오는 그림. 그러니까 어떤 그 불합격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그냥 뭐 합격되면 되고 말면 말고 뭐 그런 추진이 있잖아요. 최대한 걸음을 숨기면서 기록에나 뭐 어떤 합격하려는 의지 자체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타고 그 정도 뛴 건데 경주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주법이나 자세나 또 마체형이나 혈통적으로도 나무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2번마 오피세븐 같은 마필은
이런 게 고배당을 터뜨린 거예요. 요거는 지금 많이 숨겨진 마필입니다. 이번 OP7은 강민이 좀 고배당으로 째려보고 있는 마필. 이번 6경주는요. 지금 10마들 경주기 때문에 쉽게 우열이 가려지지 않는 경주에 그나마 조금 7번마 퀸드데레스가 낫다라고 보이지만은 강축만은 아니라는 거죠. 부러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고배당을 노려볼 필요도 있겠다. 그 중심에는 2번마 OP7은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7월 30일 일요일 7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9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만은 역시 이번 7경주도 난타전이 예상이 됩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4번마 검진, 3번마 천년호령, 7번마 바리메 캠프. 그나마 앞선에서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이 세 마리가 배당판에 깜빡이 또 내지는 준대끼리 이렇게 팔릴 상황이고요. 더 나가서는 5번마 목라쉐, 또 8번마 마블퀸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4번마 검진이라는 마필이 문제인데요. 최근 경주에 뭐 인기바로 팔리는 레이스도 있었고 약간 복병권으로 팔리는 레이스가 있었는데 계속 꺾어들었어요. 계속 4월 2일 경주 인기 1위로 팔렸는데 무조건 꺾었죠. 절대 안 되는 말로 제가 꺾어드리면서 그때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10.3배를 압축 막권을 찍어 먹었습니다. 사실 이 검진이라는 마필이 데뷔 초의 마방 기대치는 상당했거든요. 예전에 18조 마방에서 1군까지 잘 나갔던 마필 스페셜 볼포니라는 마필이 있는데 그 스페셜 볼포니와 부마, 모마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적 잠재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계속해서 노리는데 가능성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 보이니까 그 다음에 또 인기마로 팔리고 또 가능성 보이니까 그 다음에 또 인기마로 팔리고 그러면서 지금 20전을 뛰었어요. 그리고 우승 한 번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액면이 전부예요. 직전에도 가능성 충분히 보였죠. 착차가 거의 없었어요. 가능성을 보였는데 그만큼만 뛰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마필 스타일이. 그래서 3번마 검진을 충마로 놓고 가기 어렵고요. 3번마 천년호령이 지금 선행을 간다고 배당판에 바람을 불 텐데 물론 단순한 선행만은 아니죠. 선행 선입이 다 되지만은 일단 앞선에 가야 더 뛰는 마필이고 결정적으로 내쪽으로 기대는 악벽이 있어서 전개가 그림같이 잘 풀려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7번마 바리메 캠프라는 마필도 기본적으로 선행을 해야 돼요. 선행을 놨지 못하면 자력 승부가 어렵다고 보는데 여기서 선행을 갈 수가 있을까요? 그게 조금 의문이죠. 일단 게이트가 안쪽이라면 강하게 보겠습니다만 게이트가 3번마 천년호령보다도 좀 밀려 있다는 부분이 좀 인기마로 가져가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래저래 지금 인기 마필들 다 놓고 가기 조심스러워요. 자, 강민이 여기서 5번마 목라쉐라는 마필은 제가 나올 때마다 강하게 추천드리고 있고요. 3월 11일 경주에서 5.1배, 뭐 큰 배당 아니었으면 압축 막권 때려 먹었을 때에 상위권까지 빠르게 성장할 능력마로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4월 22일 경주에서 순군전에 좀 주춤주춤했고 직전 경주도 2차 입상을 성공했는데 내축으로 기대는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근데 뭐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5번 목레샤는 무조건 더 뛰는 말이고 또 1300 경주 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팔리는 인기 마필들보다는 5번만 목라쉐를 차라리 배팅의 중심에 세워놓고 공략하는 것이 좋겠다. 8번마 마블키는요 직전에 완전 어부지리로 고배당을 터뜨린 겁니다. 물론 1300 거리 경쟁력은 충분합니다만 이게 적당히 또 배당판 바람을 불어주겠죠. 어쨌거나 이런 마필들까지 좀 조심스러운 인기 마필들이 많이 보이는데 5번마 목라쉐는 다시 한번 노려볼 배당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월 30일 일요일 8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능력 편차 크지 않은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난타전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 8경주도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2번마 싱그러운 검, 그리고 3번마 금소화, 1번마 리드머니 저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리 팔릴 거고요. 편성이 이렇다 보니까 뭐 8번마 가람산성 같은 마필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직전에 거의 착차가 없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가람산성이라는 마필은요
이거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들어오면 똥 밟았다고 생각해야지 절대 인기마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에요. 1번마 리드머니는요, 직전에 출전 공백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3차까지 왔는데 의지 자체는 굉장히 박약했던 내용입니다. 1번마 리드머니는 오늘 1번 게이트 잘 뽑았고 정상 주기로 출전하고 있고요. 3월 달에는 그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를 출전했는데 그때 당시에 결승선에서 내축으로 급격하게 기대면서 옆에 마필이 부딪힐 뻔했죠. 그래서 뭐 대형 사고가 날 뻔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1번마 리드머니라는 마필은 예전에 이 작년 가을이었던가요? 그 선행마 외곽을 딱 압박하고 들어가면서 선행마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자력으로 그 대가리 쳤던 그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축으로 기대는 악벽이다. 그것만 교정이 되면은 무조건 더 뛸 마필인데 일단 1번 게이트는 잘 뽑았어요. 2번마 싱그러운검이라는 마필은 직전 순군전에 상대들이 만만치 않았어요. 머치머니죠. 머치머니를 이겼는데 머치머니는 그 다음 경주에서 또 대가리 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차 그랬던 미러컬 투유가 지지난주였던가요? 그때 또 3차 갔죠? 마지막 경합에서 좀 밀려가지고 3차 갔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니까 2번만 싱그러운 검이 직전에 짰던 편성은 약한 편성은 아니었다. 다만 오늘은 부담장이 56. 뭐 56이라 할지라도 이미 뭐 57까지 다뤄본 마필이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은 안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요. 3번마 금소화가요. 이게 1억 원짜리 마필인데 최근에 꾸준하게 살아나는 걸음이 정말 좋습니다. 이 마필이 2월달 경주에서 이게 출전 공백이 길었던 마필이죠. 그 전에 이제 피로 골절 그 공백기가 길었습니다. 그러면서 2월 18일 경주에서는 그냥 탐색을 했고 그 뒤로 3월달, 4월달, 6월달, 7월 꾸준하게 살아나는 걸음인데 이건 아직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전력으로 봅니다. 그나마 인기마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5번마 몽골은 5월 28일 경주에서 강민이 그때 인기 11위였을 때 고배당으로 노렸다가 3차에 머물렀는데 이 삼복승식도 꽤 짭짤했는데 강민이 그때는 삼복승식을 생각을 못했어요. 어쨌거나 좀 3차에 많이 아쉬웠던 그런 복귀 내용이 있어서 5번마 몽골도 관심권이고요. 외곽이 9번마 갈색정령이 지금 3군에 뛰다 강등이 됐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강민이 갈색정령을 놓고 한번 승부를 적중했던 그런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데 이건 전형적인 뚝심 마필입니다. 뭐 잊혀질만 하면은 가끔가다 한 번씩 뭐 뛰쳐들어오면서 좀 배당을 터뜨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갈색정령이라는 마필이 발주 고착 악벽이 있어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강등이 된 상황에서는 요거까지도 좀 무시하기가 좀 어렵다. 부담 중량 늘어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투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따져야 되는 말이죠. 이건 8경주가요 좀 조심스러운데 일단 3번마 금소화를 놓고 3번 금소화는 다시 한번 좀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지금 승군 레이팅이 46에 걸려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강공은 필연이다라고 판단되고요. 5번마 몽골을 재밌게 봅니다. 5번 몽골을 일단 배당마로 그리고 9번마 갈색정령도 배당마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1번, 2번 뭐 이런 마필들도 안 된다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3번마 금소화가 인기마 중에는 가장 괜찮다. 3번을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7월 30일 일요일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9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만은 짭짤한 배당이 기대가 됩니다. 자, 당일 배당판의 인기 많은 4번마 천양, 2번마 뉴 하이타임, 그리고 9번마 희망포인트 이 세 마리가 배당판에 준대기를 팔릴 상황입니다. 그 다음 순으로는 6번마 미스터 포춘이나 또 3번마 오피데이나 8번마 넌 감동이야도 이제 공백기 이후에 거세 이후에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는데요. 이번 구경주를 강민이 고민을 많이 했던 이유가 대가리는 분명하게 세워놓고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인기마가 아니고 복병마를 대가리로 세워놓고 때릴 수가 있는데 과연 인기마를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인기마를 버리고 배당을 노릴 것이냐 그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불안한 인기마가 한 2마리 정도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기마를 아예 꺾고 가는 승부가 가능하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요, 복병마를 대가리에 서놓고 공략하는데 인기마보다는 복대복 막건에 좀 더 배팅의 강도를 올려서 때려보겠다는 거죠. 일단 9번마 희망 포인트가요, 최근 2번의 경주에서 뛰었던 상대들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2번의 경주에서 인기마로 팔려서도 완전하게 삭제 처리해드렸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이 마필의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딱 있어요. 근데 오늘 게이트가 또 외곽으로 밀려있는 조건에서 글쎄요, 이것도 좀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이고요. 2번마 뉴 하이타임이라는 마필은요, 5월 27일 경기에서 33배짜리를 승부 막건으로 조져 먹었습니다. 그때 리틀 엔젤스라는 인기 9위마를 놓고 때렸던 그 승부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4월 30일 경주도 보면은 이 수성 챔프, 인기 6위였던 수성 챔프를 또 엮어서 공략하면서 21.7배를 또 짭짤한 배당으로 적중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에는 인기 1위로 팔려서도 강민이 인정을 안 했거든요. 물론 착차는 거의 없었어요. 뭐 머리차, 코차 뭐 이렇게 착차는 없이 우르르 뭉쳐도르긴 했습니다만은 이 마필도 역시 1200 경주 거리에 대한 그런 검증은 좀 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충막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요, 강민이 정말 많은 시간을 좀 투자를 하면서 분석을 했고 최근 경주뿐 아니라 1년 전 내용까지도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하면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요, 짭짤한 배당을, 두둑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합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7월 30일 일요일 10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번 10경주는 현장감을 살리면서 최대한 압축 막건을 공략해 들어갈 생각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9번마 금화제우스, 2번마 글로벌 드림, 1번마 최고비슬 이렇게 3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리 팔릴 거고요. 3번마 다운마리랄지 또 11번 티즈킹도 배당판에 상당한 바람이 예상이 됩니다. 1번마 최고비술이 1번 게이트를 일단 잘 뽑았는데요. 자, 이 마필은 6월 11일 경주에서 깜빡이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완전히 꺾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빠른 페이스를 극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비술을 입성하기 위해서는 선두권이 좀 무너지는, 아니면 선두권이 느리게 흘러가는 페이스를 좀 노려야 됩니다. 근데 일단 1번 게이트 잘 뽑았어요. 뭐 2,000억 기수 안정이니까 이것도 뭐 대단한 강공이고요. 2번마 글로벌 드림은 최근 경주에서 계속 입상할 때마다 챙겨 먹는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닙니까? 직전 경주도 7배짜리 뭐 압축 막건을 때려 먹었는데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고 그대로 1300m를 우승을 했는데 사실 여력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안쪽 게이트 잘 뽑았어요. 그래서 이게 또 선두권 출하이가 됩니다. 그래서 2번마 글로벌 드림도 배당판 바람을 불 수 있는 상황이고, 3번마 다운마리는요, 최근에 지금 이게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까? 4연승을 달리고 있는 거죠. 3월 5일 날은 스포츠 서울배 안말 대선 경주였는데 그때는 취소가 됐기 때문에 3월 5일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지금 4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좋습니다. 상승세 좋고 직전 경기도 7배짜리를 때려 먹었던, 대가리로 의심하지 않았던 맛빌이긴 한데, 그런데 끝걸음의 여력은 없었어요. 오늘 1300 늘어난 경주거리가 변수입니다. 이게 배당판 상당히 바람을 불 것 같아요. 9번마 금화제우스가 그나마 인기마 중에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요. 4월 9일 경주도 강민이 요거를 5.2배 저배당 적중을 했는데 워낙 여력이 많았습니다. 직전 경주도 보면은 마지막 경합에서 조금만 경주거리가 길었으면은 그냥 대가리까지 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라운드위스라는 마필이 선행을 나서고 그날 하루 종일 선행마가 뺑뺑이 잡아도는 선행 불패의 주로 상황이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금화제우스가 뚝심을 보였다. 그보면 금화제우스는 더 뛰는 말로 봅니다. 지금 부담병 늘어난 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체 더블이가 480, 90 담아니까
9번 금화제우스는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주시고 11번은 티즈킹이 재미가 있어요. 지금 53kg의 부담 중량인데 직전 경주도 외곽에서 마지막에 뚝심을 보이면서 널널했습니다. 늘어난 1300 경주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보죠. 근데 김효정이라서 조금 덜 팔릴 텐데 이거는 배당마로 관심 갑니다. 9번마 금화제우스를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요. 후착이 까다롭습니다. 까다롭지만 일단 11번 티즈킹은 관심권으로 살펴보자. 9번마 금화제우스를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 11번 티즈킹까지는 배팅권으로 주목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7월 30일 일요일 11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이고요. 얼핏 보면 인기마 저배당처럼 그렇게 꼬시는 경주예요. 하지만 꼼꼼하게 경주량을 분석해 들어가 보면 쉽게 저배당 인기마 싸움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번마 프린캐스와 4번마 공작 명왕 직전에 나란히 입상을 차지했던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가겠고요. 2번마 실버 라이언이나 6번마 큐피드 파워나 뭐 이런 맞빌들 배당팔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는데요. 워낙 편성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이런 놈들이 인기마를 파는데 사실 능력만은 다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좀 불안한 내용이 있는 마필이잖아요. 2번마 실버 라이언이라는 마필은 1700 첫거리 도전인데요. 혈통적으로도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2번마 실버 라이언이 깜빡이로 팔린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4번마 공작 명왕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 강민이 충마로 놓고 때렸던 마필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전개가 좀 잘 풀렸어요. 앞선이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 서둘러서 선행을 강탈하고 넘어가면서 버텨냈던 것이 그게 전부라고 보죠. 1번마 프린캡스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에서 초말에 이렇게 선행을 제어를 하다가 또 선행을 일콘에서 나섰다가 다시 또 선행을 뺏겼다가 초반에 전개가 좀 빡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뚝심이 더 살아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는데 근데 그 전에 5월 20일 경주를 보면 또 의외로 무기력하거든요. 오늘은 늘어난 53kg의 핸디캡 부담 중량이 핸디캡 부담장을 극복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인기마로 팔리는 지금 1번, 2번, 4번 이 세 마리를 다 못 믿는 말이에요. 전개운이 따라줘야 되는 마필이고 상대적으로 좀 레이스운이 많이 따라줘야 되는 그런 마필들이지 능력마로 평가가 안 된다는 거죠. 6번마 큐피드 파크가 적당히 배당팔에 바람을 불 텐데 이 마필의 단점은 역시 내쪽으로 기대는 악벽, 주행이 똑바르지 못한 악벽,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직전 경주도 인기마로 팔렸을 때 완전히 꺾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래저래 팔리는 인기 마필들에 대한 믿음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번 11경주는 과감하게 복병마를 놓고 갑니다. 고배당 복병마 8마리 뛰는 상황이지만은 의외로 배당이 짭짤하게 나와줄 수 있어요. 복승식은 기본이고 쌍승식 막건까지 노리면서 이번 11경주는 중배당을 기본으로 중고배당 막건까지 강하게 노리는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7월 30일 일요일 12경주입니다. 국산마 오픈 1800m 별정경주 일간 스포츠배 대상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12경주 일간 스포츠배 대상경주를 강민이 주중에 준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40조 마방에 있는 검빛강자라는 마필이 출전 등록이 돼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검빛강자를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다. 즉 썰렁하게 끝날 레이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출마표가 뜨고 나니까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검빛강자가 출전을 안 한 겁니다. 그렇다면 먹을 게 있는 거죠.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3번마 빅트리오, 그리고 6번마 로열 빅토리, 9번마 장산파워, 저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리 팔릴 상황입니다. 더 나가서는 뭐 7번마 카원이랄지 또 2번마 마이 블레이드랄지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강민이 놓고 때리는 충마는
언급해드렸던 인기마 중에 없습니다. 자, 원래는 이 건픽강자가 출전을 했다면 건픽강자에 붙여서 한 방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말인데 건픽강자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충마로 놓고 가야 되는 강민의 고배당 관리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게 있는 경주입니다. 지금 인기 마필들이요, 불안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3번마 빅트리오 같은 마필이 지금 강축으로 팔릴 텐데 최근에 연타를 때리는 경주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근데 보여주는 액면 자체가 일단 모래를 맞지 않는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야 되거든요. 과연 여기서 선행을 편안하게 갈 수 있느냐,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자기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지금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이 마필이 3월달이었던가요? 그 3월달에 보면은 1000m 했는데 3월달에 모래를 맞으니까 뒤로 그냥 확 쳐져버려요. 그러면서 마지막 뚝심은 보였습니다만 그때는 그건 1000m 했기 때문에 또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편성이었기 때문에 날라올 수 있었다고 보는데 과연 여기서 모래를 맞고 후미권까지 쳐지면 자력 승부를 장담할 수 있는 사이즈냐, 그거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거기까지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빅토리가 강축으로 팔리는데 이거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6번마 로열 빅토리라는 마필도 직전에 그 스포츠 조선배였죠. 스포츠 조선배에서 2차 입상을 성공을 하긴 했는데 직전 경주는 선두권이 뭉개지는 편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뛴 거예요. 상대적으로 레이스 운이 많이 따라돈 상황이다. 이렇게 복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깜빡이로 팔리는 3번, 6번 요 두 마리 다 못 믿습니다. 결국 이번 12경주는 터지는 레이스로 보셔야 돼요. 인기마에 연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공략합니다. 강민이 노리고 가는 충마는 인기도에서 한 8위권, 뭐 9위권, 7, 8, 9위권 뭐 이렇게 팔릴 것 같아요. 놓고 갑니다. 놓고 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번 12경주는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면서 고배당 복병마를 놓고 화끈한 배당으로 한번 두둑하게 챙겨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7월 30일 일요일 13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연이어서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 많은 5번마 과천언더, 3번마 강대강, 9번마 로열아모스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리 팔릴 거고요. 그리고 4번마 챔피언 글로리나 또 6번마 번개 라이언이나 이런 놈들도 적당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급해드렸던 인기마 5마리 지금 언급해드렸습니까? 이 5마리 인기마 중에서 3마리는 완전하게 삭제 처리하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그만큼 지금 인기마들이 불안불안한 경주예요. 믿을 놈이 없는 경주입니다. 5번마 과천언더도요. 4월달에 88.7배를 주력 승부마건으로 아주 이빠이 조져먹었던 강민의 관리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꾸준하게 상승세 걸음이긴 한데 냉정하게 보면 최근에 뛰었던 편성이 강하지는 않았어요. 오늘은 승군전이고 분명 편성은 빡빡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과천언더도 강축으로 놓고 들어가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9번마 로열아우스가 선행을 하면 잘 뛰는 마필이긴 한데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는 또 무기력한 마필 아닙니까? 오늘 안쪽에 몇몇 발빠른 마필들이 보이는데 과연 9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3월 18일 경주에서 이게 인기 3위로 팔렸을 때도 강민이 완전히 꺾지 않았습니까? 선행을 나서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꺾었어요. 직전에는 2번 게이트가 너무나 유리한 조건이었다는 거죠. 근데 5번, 9번 또 3번마 강대강 이런 놈들도 지금 다들 불안 요소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번 13경주는요. 인기마를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인기마 중에 불안한 마필들은 과감하게 커트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강민이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2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그 복병마 2마리를 실전 마건으로 엮어서
공략해 들어갑니다. 최대한 구목수를 압축해서 공략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축을 분명하게 세워놓고 중배당, 중고배당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겠습니다. 이번 13경주는 승부경주입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7월 30일 일요일 14경주입니다. 혼합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단촐한 편성입니다만은 이번 14경주도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돼 있습니다. 당일 현장 배당 상황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때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면은 현장에서 배팅 강도를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현장 추천 경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9번마 우리의 행복, 8번마 슈퍼스타트, 1번마 머스탱 스트롱, 자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 팔릴 거고요. 7번마 루스인 드라마, 배당판 바람 불겠죠? 4번마 번개파이터도 적당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마필들인데요. 사실 지금 언급해드렸던 이런 인기 마필들이 다들 좀 한두 가지씩 불안 요소를 갖고 있어요. 이 9번마 우리의 행복이라는 마필이 최근 연투를 때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마필은 모래에 대한 좀 불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야 돼요. 모래를 안 맞으려면 선행을 가든가 아니면 외곽 선입을 일찍 붙여가야 되는데 오늘은 순군전이고요. 최근에 우리의 행복이 뛰었던 그 편성보다 초반 페이스는 훨씬 빨라요. 지금 2번마 투데이 위너 같은 마필이 지금 안쪽을 잘 뽑았는데 최근에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단 순발력은 2번마 투데이 위너가 굉장히 빠른 마필입니다. 6번마 로열 페이버라는 마필도 데뷔 초에는 상당히 빠른 스피드를 보였고요. 그 외에도 발빠른 말이 많죠. 뭐 노스인 드라마도 당연히 이건 뭐 선행을 하면 더 뛰는 말이고 또 장산천하도 그렇고요. 이렇게 발빠른 마필들이 많은데 9번마 우리의 행복이 과연 순군전에 모래를 안 맞고 연투를 때릴 수 있느냐? 그 장담 못해요. 전개 상황도 그렇게 뭐 깔끔한 그런 그림이 그려지질 않습니다. 깜빡이로 팔리는 8번마 슈퍼스타트라는 마필은 일단 최근에 보여준 내용 자체는 좋아요. 6월 10일 경주도 보면은 그때 정말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 걸음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리 적성은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이 마필의 적정 거리는 딱 1200 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전개가 좀 잘 풀려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있는 조건에서 과연 직전처럼 그렇게 안쪽을 째고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것도 의문이죠. 1번마 머스탱 스트롱이 그나마 뛰었던 상대들은 좀 강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마필은 또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보이죠. 막판 뚝심으로 승부하는 스타일인데 앞선이 뭉개지면은 더 올 수 있는 마필. 어쨌거나 1번 머스탱 스트롱도 관심권으로는 갑니다. 자, 강민이 여기서 좀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는데요. 일단 이 3번마 장산천하라는 마필이 직전에 순군전에 그냥 의지 자체도 사실 좀 덜덜했거든요. 그냥 한 4위권 5위권 붙어가다가 끝걸음이 나오질 않았는데 줄어든 1200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산천하가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리는 상황이 되면은 여기서는 배당으로 노려볼 가치가 충분하다. 그래서 장산천하, 3번마 장산천하를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나머지 한 마리는 제가 현재까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14경주는요 인기말을 놓고 가는 경주는 아니다라고 판단되고요. 최대한 현장감을 살려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 가고 안 가고 할 수 있는 마필이 또 여러 마리가 보이거든요. 순군 레이팅도 좀 살펴야 되고, 그래서 이번 14경주는요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출전 두수는 단출합니다만은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14경주도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하는데, 고배당의 관심사는 고배당 관심 마필은 3번마 장산천하, 3번 장산천하는 배팅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4월 23일 경주처럼만 뛰면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700을 그렇게 떴기 때문에 1200에서는 당연히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실 마필 3번 장산천하, 자 고배당으로 3번 장산천하를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월 30일 일요일 15경주입니다. 혼합 1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마지막 승부 경주입니다.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3번마 동촌의 아침이 올 머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1번마 큐피드 파워, 2번마 선녹, 그리고 8번마 금화 레피드, 이런 맞빌들이 대끼리 준 대끼리를 뚫어놓고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15경주 배팅의 충마로 노리는 마필은 지금 언급해드렸던 인기 마필 중에 없습니다. 이 3번마 동촌의 아침이 능력마로 인정은 됩니다. 나올 때마다 강하게 추천드렸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근데 제가 직전 경주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동촌의 아침이 경주 거리를 조금만 늘려서 나오면 강민은 무조건 꺾을 겁니다. 이거는 발을 잘 못 바꾸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코너웍이 안 되는 그런 악벽이 있습니다. 분명히 단점을 갖고 있는데 최근 경주는 정말 전개를 잘 풀었잖아요. 외곽선 입전개를 풀어가면서 1월 22일 경주에서는 선행마가 죽으니까 그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고 대가리를 쳤고요. 직전 경주는 선행마 뒤에 그야말로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좀 짧은 선행마가 앞선을 끌었기 때문에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자력으로 우승을 차지한 거예요. 물론 테마 등극이라는 마필이 이착을 들었던 테마 등극이 약한 말은 아니죠. 테마 등극이 지지난 중입니까? 그 뉴시타델 후착으로 그 이착 들어간 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촌의 아침이 최근에 뛰었던 상대가 약했다고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이 마필의 전개 상황의 변수는 분명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강축은 아니다. 3번만 동촌의 아침을 자력으로 이길 수 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한 마리 출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을 인기 1위로 팔리는 3번을 놓고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3번 동촌의 아침이 들어와도 두둑하게 챙겨 먹을 만큼 기본 막건으로는 때려야 되겠습니다만은 3번만 동촌의 아침이 부러지면은 대박 배당까지 엮어서 공략하는 레이스로 마지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1번마 큐피드 파워 같은 마필, 또 2번마 선녹 이런 마필들은 정말 최근에 뛰었던 그 편성 자체가 강하진 않았어요. 뭐 후리바람하고 같이 뛰었는데 후리바람이 지지난주였습니까? 그 인기바람 팔을 때 강민이 정말 불안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완전히 꺾어들었던 그 마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또 8번만 금화 레피드도 출전 주기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뭐 감량 조건 좋다고 해서 팔리는데 이런 마필들 다 한계를 드러낸 마필이에요. 자, 마지막 15경주는요. 안 빠지는 충마 있습니다. 확실하게 노리고 가는데 지금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어요. 자, 대가리 놓고 갑니다. 대가리 놓고 후차권에서 중배당 압축 막건, 중고배당 대박 막건까지 두둑하게 노리는 마지막 승부 경주입니다. 자, 마지막 경주인 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무조건 적중을 해야죠. 마지막 경주 확실하게 챙겨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7월 30일 일요경마 UC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은 내일 현장 예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